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원칙이 빚을 남기지 말자가 원칙이었어요. 저 후배 2명이 있었는데요. 다 순경이죠. 순경 월급은 똑같잖아요. 근데 한 명의 후배는 부모님이 좀 잘 살으셔서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물려줬어요. 하나 후배는 굉장히 정말 시골에서 어찌어찌 해서 막 독하게 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남캐스로 공무원이 됐어요. 출세한 거죠. 이 두 후배를 보니까 하나는 자기 수입이 그냥 자기 수입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 집을 어디로 평수를 옮겨볼까, 아니면 뭐 레저 생활 뭘 해볼까, 가구를 바꿔볼까, 기본이 다른 거예요. 기본이 다른데 이 한 후배는 저기 정말 서울 인접 어디에 조그만 걸 분양을 받았는데 20평 남짓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 친구가 우리 과 전체에 앉을 자리도 없는데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속으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었는데도, 근데 그 후배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게 베란다라도 할 것도 없는 정말 조그만 아파트인데 거기에 조그만 탁자와 테이블이, 의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와이프랑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낭만을 즐기다고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평지에 내가 집을 지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공사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자기 능력과 집을 지으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없었던 거죠.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서 여기 이제 기초 다지기까지 올라오기가 계속 밑빠진 덕에 물붓기처럼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서 이 친구만큼도 못 해주지만 이 친구처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채우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지만 자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까지는 해주자라고 부부가 약속을 했고, 저희 남편은 좀 과묵하고 그런 자기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저는 일단 말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까지 해줘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 물론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독학으로 하거나 검정고시로 해서도 훌륭하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이제 지금 너무 경쟁도 치열한데 지금 뭐 쪽집게 과인이 대치동 과인이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투자한 만큼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럴 만큼 제가 그 머리 좋은 DNA를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서 진로 결정을 하고 싶다. 근데 저도 옛날 사람이라 대학은 꼭 보내야 된다는 게 그 관념을 못 바꿨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까지는 해주자. 근데 대학 등록금은 왜냐면 고등학교까지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요. 그러면 입학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입학금까지는 입학금을 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힘들면 군대를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휴학을 하던 방법이 있어요. 하면서. 아니면 정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접어놓고 취업을 한 다음에 다시 뭐 요즘 학점은행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멋있게 계획을 해놨었지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에 취직을 했어요. 다행이죠. 많이들 다행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뭐 서울에 취직하는 게 더 좋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지방에 취직하면 지방에 집을 얻으면 되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몇 억이라도 전세보증금도 안 되는데 지방이니까 훨씬 낫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 맞벌이도 했는데 뭐 아이 집 한 채는 사줬겠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런 만큼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애들 근근히 학원비 내고, 왜냐면 저희는 둘 다 월급 생활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막상 집을 사주지는 못했고요.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금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만약에 뭐 평균 200을 받았다, 250을 받았다, 200을 했다 하더라도 1, 2년 해서 그걸 10원도 안 쓰고 넣는다 한들 그 몇천도 안 되거든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보다는 본능적인 엄마로.
그래서 전세 자금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요, 나 은퇴하기 한 5년 전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비자금을 만들자. 그래서 다만 뭐 1, 2천이라도 해서 이건 비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있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목돈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히려 제가 말년에 지금 사실은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급에서 많이 이렇게 원금과 해서 나가고 있는데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애기 아빠가 아니 그렇게 원칙을 주장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다 보니까 그래서 말년에 조금 빨리 그 좀 비축 자산은 그 계획은 깨진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는 거죠. 뭐 자녀 결혼이다 할지 뭐 큰 병원비가 들 그런 거 해서 그래서 보험도 좀 자꾸 들기도 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좀 어렵게 집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 후배들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부모들은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집을 한 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거라도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월세를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월세를 살면 계속 이 구덩이가 메꿔지지가 않아서 절대 평지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세라도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아이도 자기가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뭐 너무 그렇게 하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허덕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허덕이면서 돈이 더 못 모아지는 거고 그럼 부모로서 그걸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면 이렇게 은퇴 자금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강하게 아이들을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걸 제가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습할 수가 있죠. 아직은 저한테 3년이 남아 있으니까 3년 내에는 정리를 이제 물론 빠듯하죠.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조금은 도와줬는데 하나는 깨진 거죠. 저기 비상금을 비축하는 부분이 깨져서 지금은 뭐 가끔 막 커피값도 좀 생각해서 전에는 테이크아웃 뭐 된장녀라고 할 줄은 몰라도 이런 커피를 마셔줘야지 하는데 그냥 해서 그냥 믹스커피 먹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그 생활에 이제 좀 좁혀야지 적응해야지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동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팔딱거리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경찰관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정말 나 내일 출근도 못할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일어나서 기어갈 힘도 없어요. 힘도 없는데 있잖아요. 상사한테 전화하거나 나 출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거를 못해서 눈 뜨면 그냥 어찌어찌 가게 돼요. 가는데요.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하게 되고 또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저벅저벅 출동하게 되고 또 경찰로에서의 사명감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센 척하고 막 달리는 척하고 나이가 많은 아줌마 경찰이다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더 동안처럼 보이게 되고 더 날려반짝하는데 붙이면서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남들보다 제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건강한 줄 알고 건강 체크를 사실은 안 해봤죠. 그리고 항상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무도훈련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경찰이 왜 아파?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비실비실 이러기 때문에 막 직업상으로도 막 이래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관절이 좀 안 좋다. 골밀도가 낮아서 낙상하면 이렇게 관절에 부러질 골절의 위험이 있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건강검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기 당하는 것도 분명히 전문가한테나 서류를 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느낌은
내 몸이 나한테 말해줘요. 그런데 말해주긴 하는데 직장인들은 아파도 내 몸이 받아주는 신호를, 왜냐면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아픈 거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어떤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쉴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된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다 치면 나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병원에 가서 열도 재봐야 되고요. 좀 다리가 아프면 사진도 찍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토지 계약을 할 때 토지 수장을 떼보는 것처럼 스캔하면 다 나와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내가 어디가 약한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지금은 계속 걷고 있어요. 걷기 운동은. 제가 아까 옷가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 해보는 거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남 눈치 보지 않는 거. 왜냐면 나잖아요. 그전에는 나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누구, 또 이 사건을 책임져야 될 누구, 또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아내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잖아요. 나도 좀 내 맘대로 좀 살자. 나도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먹는 거든 입는 거든 가는 거든 심지어 말투도 정말 어떤 때는 막 사람들 쓰는 비유도 좀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기도 하잖아요.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 얘기가 전 제일 싫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항상 뭐 봄에 해야 되는 행사, 뭐 불법 무기 신고 기간, 불온 선제물 기간, 뭐 수배자 검거 기간, 그 기간에는 그걸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시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또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원칙대로 시키는 것부터 한다. 이런 것도 좋겠는데 단점은 공무원은 창의력이 없다. 생각을 안 한다. 뭐 이런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자영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튀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성공적이면은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는 비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옷차림을 내가 마음대로 내 개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다른 직업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걸 계속해서 어떤 수요자가 생기면 내가 그걸 전수해 주면서 거기서 수익 창출도 될 수 있을 거고, 내가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나만 그렇게 재밌는 방법을 안다. 뭐 악기든 스포츠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떤 이 반대급부적인 뭐 대가를 주면 그 수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해보고 내가 소신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이 구독자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은퇴라는 검색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계층이 있는 분들도 우리 은퇴자들이 어떤 게 고민이 있나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뭐 어떤 정보도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의 푸념이나 수다로만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든지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여기까지 와서 결심한 이유는요, 해보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연예인도 아닌데 어떤 카메라를 보면서 남을 향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저같이 평범하신 분들도 그래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도 좀 책을 한번 써볼까? 나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아니면 나도 셀프 촬영해서 내 이야기 좀 늘어볼까? 요즘 뭐 70대 방망이하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제가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쟤보다는 나. 저렇게 하려면 안 하겠어.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태어나서 오늘 방송 출연했잖아요. 해봤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조금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내 생각이 좀 다른 사람한테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얘기하려고 저도 막 노력하면서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아까 슬픈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일인가 또 다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같은 연령대 분들이 서로 공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젊은 사람들과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렵고 서로 잘못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그런 역할이 되고 싶어서 왔고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뭐든지 실행이 답이다 했어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에 앉아 있는데 정말 스타가 나올 수 있겠죠. 어머 저 사람이 화면도 잘 받고 말도 잘하고 별 얘기 안 해도 저 사람이 말하면 웃겨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제가 했는데 만약에 안티나 막 악플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막연히 생각만 했는데 정말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날로 이거는 접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를 실행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어때요? 저는 다음에는 그럼 이건 아니고 다른 거 또 해봐야지고 어디엔가에서 저는 또 다른 거를 해보려고 꿈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고요. 혹시 제가 좌절하더라도 좌절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스스로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슬퍼요. 그리고 슬픈 것도 진짜고요. 행복한 것도 진짜예요. 두 개 다요. 왜냐하면 사실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는데 걱정하면 걱정만 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일단 말하는 동안에도 저 스스로도 기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